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 진맥입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치 투자와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분석, 요 비교하는 영상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교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에 있는 조건 검색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제가 만들어서 어떤 조건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증권사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것이 제가 임의로 설정한 어떤 거짓인 그런 값이 아니라 정식 증권사 HTS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는 조건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가치 투자가 정말로 옳은 투자의 길인지 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투자가 옳은 길인지 요거를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점 한번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키움증권 HTS 화면을 지금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요건 처음에 아무것도 내가 HTS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른다 가정을 하고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창이 막 여러 개가 떠 있을 건데 그 창을 지금 모두 다 닫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요 지금 요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종합 차트라고 있습니다. 요 종합 차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종합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확대를 해 놓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일봉으로 표현을 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조건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를 활용해 보는 그 시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돋보기 모양 옆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조건 검색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이제 조건 검색 실시간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뜨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기움증권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0150 조건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식, 추천식, 네 조건식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뭐 몇 가지 이제 검색기와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지금 잠깐 만들어 놨던 게 있었는데 일단 여기 지금 단톡방에 계신 분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한 그 검색을 그대로 삽입을 해서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지금 돋보기 옆에 숫자로 0150 치면 0150 이렇게 치셔도 되고 또는 아까처럼 조건 검색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조건 검색을 그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밑에 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 분석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말씀을 하신 게 지금 EPS 주당 순이익과 PER을 기준으로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조건식에 여기 보시면 조건 검색 요 창에 보시면 또 여기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 옆에 지금 무언가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요 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주당 순이익 자 주당 순 EPS라는 말이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럼 일단 한글로 주당 순이익 한번 쳐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치니까 지금 해당하는 그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EPS로 다시 바꿔서 쳐서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EPS를 누르니까 지금 EPS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떤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EPS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EPS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근 결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 환산 기준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EPS 같은 경우에는 어, 반드시 일단 양수여야 한다고 AI가 지금 답을 해줬으니까 요 지금 보시면 최근 결산, 최근 분기, 연 환산 기준의 최근 분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단 좋다고 알려진 거는 두 번째라고 알려져 있어서 뭐 요거는 첫 번째를 할 거냐 두 번째를 할 거냐 세 번째를 할 거냐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두 번째가 가장 조건 검색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AI가 답변해 준 게 있어가지고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기준으로 100원 이상을 할 거냐, 뭐 100원 이상, 뭐 5만 원 이하를 할 거냐, 아니면 상위 30개를 할 거냐, 하위 30개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EPS 기준으로 양수여야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그냥 0원 이상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EPS 값은 0원 이상이다. 그리고 3년 연속 증가를 해야 되니까 EPS 증감률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EPS 증감률을 보시면 자, 여기에 또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최근 결산기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 최근 결산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요거는 바로 작년하고 올해밖에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참고가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기간이 1, 2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최근 분기 누적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 요거는 최근의 분기하고 작년에 그 똑같은 기간 대비해서만 이제 기준을 보는 거니까 요것도 어 참고하는 기간이 좀 짧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하면은 3년을 다 반영을 해서 증감률을 보는 거고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하면은 이것도 최근 분기 실적만 보고 전년 동기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다. 또 최근 분기 실적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하면은 이거는 최근 분기하고 바로 이전 분기 그러니까 올해의 이전 분기하고만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요것도 최근 3년 평균 증감률이 그나마 좀 참고하는 데이터 기간이 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요것도 어, 세 번째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이제 3년 평균 증감률이 성장률이 10% 이상이면은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10% 이상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조건을 넣은 EPS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건식이 A and B 그러니까 A 조건 EPS가 0원 이상이다. 그다음 B EPS 증감률이 최근 3년 평균 증감률이 10% 이상이다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곳만 조건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그 말씀해 주신 분은 PER도 같이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PER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위에 PER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아까 EPS처럼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PER은 지금 AI가 답변을 하기로는 10배 이하는 저평가, 5배에서 10배는 가치주, 그다음 업종 평균 대비 70% 이하면 상대적 저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 평균 대비 70% 이하인지를 확인을 바로 하는 거는 지금 요 검색 기능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기본적 분석, 즉 가치 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주 영역인 5배에서 10배 기준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최근 분기 요 두 번째 걸 체크를 하고 요 네 가지 설정하는 조건 중에 요 두 번째 몇 배 이상 몇 배 이하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배 이상 10배 이하 요렇게 해서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조건을 만족을 하는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것만이 조건을 검색을 하면은 뜬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조건을 셋 다 만족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163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개별 기업을 위주로만 보고 싶다. 또는 어
이렇게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좀 제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위에 대상 변경이라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걸 눌러 보시면 자, 말 그대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KRX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전체로 다 해당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요 체크가 전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제외 종목을 보셨을 때, 그 주식이 좀 위험하거나 또는, 어, 도저히 이거는 좀 투자하기에 조금 거래량이 너무 적다든지 좀 특이한 주식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제외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외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혹시 갑자기 한국 요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갑자기 상장 폐지가 혹시 될 수 있으니까 관리 종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은 당연히 투자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것도 제외를 하고 투자 경고 위험 요거는 이제 급등을 했을 경우에 이제 요런 조건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급등을 했을 때 투자 경고나 위험 신호가 나오는 거지 어떤 그 주식이 뭐 망할 회사라서 투자 경고나 위험이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당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우선주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럼 우선주도 일단 제외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어, 그 주식을 거래를 하셔가지고 어, 그 차익을 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니까 우선주도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담보대출 불가능 종목. 담보대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요거는 뭔가 그 주식이 좀 신용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 불가능 종목도 일단은 신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요것도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증거금 100%는 말 그대로 내가 현금을 가지고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굳이 제외할 조건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는 뭐 너무 급등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말 그대로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와서 거래 정지가 됐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는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급등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너무 급등을 해서 투자주의가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환기 종목은 관리 종목하고 비슷합니다. 환기 종목은 말 그대로 상장 폐지의 그런 요건이 갑자기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환기 종목이 뜨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도 제외하겠습니다. 정리 매매는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 설거지를 할 때 정리 매매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기업 이것도 말 그대로 공시를 어,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니까 제외하겠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을 때 과열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인데 이거는 놔두겠습니다. 대주 가능 종목도 넘어가도 괜찮고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개별 주식을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할 거다 보니까 제외하고 스펙도 제외 그리고 ETN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초저유동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다. 이제 이런 뜻이라서 어, 이 사람들끼리 거의 거래하지 않는 주식이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초저유동성 종목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배당락 종목은 뭐 일반 주식이라도 배당락이 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권리락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상급등 종목, 공매도 과열 종목, 단기 과열 예고 종목, 뭐 경고 예고 종목 뭐 이것도 다 그 급등하고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라서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위에 보시면 요 지금 제외되는 그 조건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외하기 전에는 163개인데 이걸 추가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132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사실 조건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막 10개, 20개 넘어가면은 조금 어 이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직 필터링이 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이 상태로 일단은 한번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과거 여기 보시면 지금 성과 검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과 검증을
해보는 걸로. 일단 처음에 1번 조건을 말씀해 주신 분이 EPS랑 PER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한번 백테스팅 성과 검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식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식 저장에 다시 요 지금 요 새 조건명 요게 지금 방금 저희가 만든 건데 요 지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EPS와 PER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 EPS PER 검색을 해보시면 132개 동일하게 뜨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코스피가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거 코스피, 과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자, 보시면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상승을 했을 거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고 자, 요 상승장과 요때 횡보장, 요 하락장 요거를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뭐 요때는 상승장이니까 뭐 아무 주식이나 사도 웬만한 건 올랐을 것 같은데 요 EPS PER 기준으로 한번 요 조건 검색식을 바탕으로 과거 백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성과 검증 눌러보겠습니다. 성과 검증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EPS PER이라는 이 조건 검색기를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그때 나왔던 주식을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도 보셨다시피 지금 20년도부터 21년도 1월까지 이때 상승장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0년도 뭐 예를 들어서 20년도고 뭐 예를 들어 4월 8일 그냥 해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냥 아무거나 찍어본 겁니다. 그리고 자, 수익률 기간이라는 말은 자, 20년도 4월 8일에 EPS PER이라는 요 조건 검색기를 가지고 뜬 종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는지 요거를 검증을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검증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 4월 8일 기준으로 114개의 종목이 나왔고 요 중에 108개가 상승을 했고 보합인 게 1개, 하락인 게 5개. 그래서 총 114개 중에 108개가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 종목 비율이 94.73%다. 이제 요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수익률을 여기에 비교를 해보면 검색된 종목에 대해서 평균 그 상승한 그 상승률이 42.15%고 시장 수익률은 코스피가 32%, 코스닥이 43%였다. 그래서 거의 평균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코스피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9.79%가 높고 코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1.36%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때 한번 종목을 보겠습니다. 요 지금 20년도 4월 8일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 자, 종목들 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경방이라는 종목을 요 지금 선택된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지금 기간이 20년도 4월 8일이다. 그럼 20년도 4월 8일을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자, 경방입니다. 경방이라는 종목 20년도 4월 8일. 자, 20년도 4월 8일 맞죠? 20년도 4월 8일. 자, 20년도 찾아보겠습니다. 20년도 4월 어딥니까? 4월 요 근처일 텐데. 자, 4월 20년도 4월 8일. 자, 여기네요. 자, 그러면 요때 내가 샀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상승을 뭐 먹을 수 있다. 이제 요런 말이겠죠. 그죠? 네.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0년도 4월 8일에 경방이라는 종목이 요때 떴을 텐데 요때 사면은 요때 이제 방금 EPS PER로 했을 때의 그 지금 주식이 나온다 이제 그 말입니다. 네. 다른 종목 한 개 더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뭐 TCC 스틸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 4월 8일. 20년도
20년도 자 20년도 4월 8일. 자 20년도 4월 8일이면 요때 지점인데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때는 코로나 급락한 직후였으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20년도 4월 8일이 아니고 요때는 정말 코로나 급락한 직후니까 20년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월쯤 볼까요? 20년도 10월 뭐 19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또 성과 검증하기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2개의 종목을 바탕으로 72개 종목이 이때 나왔는데 66개는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검색된 종목들의 상승 평균율이 41.91%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평균 요 시장 수익률이 나오고 시장 대비 수익률이 요만큼 높았다라고 말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코스피가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20년도 10월 19일이잖아요. 20년도 10월 19일. 20년도 10월 19일. 10월 자, 20년도 10월 19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20년도 10월 19일이라면은 요 기간이라는 거죠. 요때 했고 이렇게 상승장이었으니까 또 큰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까 20년도 4월 8일은 어디였습니까? 20년도 4월 8일. 4월 8일. 자, 요때였으니까요. 그죠? 요때랑 요때였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상승장 끝물로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상승장 20년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20년도 12월 21일. 자, 요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 10월 21일. 20년도 10월 맞습니까? 20년도 12월 21일. 맞죠? 12월 21일. 20년도 12월 21일. 자, 잠깐 동그라미 친 거 지우고 20년도 12월 21일. 20년도 12월 21일. 자, 요때 검증. 그럼 59개 중에 52개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이 88.13%. 이때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 요 종목이 평균 상승률이 28%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요 같은 기간에는 16.63%랑 코스닥이 6% 상승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봤을 때 이 가치 투자를 하는 요 기본적 분석은 요 정도의 추가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제 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예를 들어서 아세아 같은 거 볼까요? 아세아 12월 21일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아. 자, 아세아입니다. 아세아 12월 21일. 20년도 12월 21일. 20년도 12월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12월 21일.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이때 많은 상승을 또 기록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네.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상승장일 때는 이 가치 투자 여기 아까 지워졌네요. 4월 8일 자 아까 20년도 4월 8일 20년도 4월 8일 그리고 20년도 아까 언제였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도 일단 12월 21일 20년도 12월 21일 자 요때 요 두 개랑 중간에 아까 몇 월이었죠? 뭐 10월 언제였나요? 10월 뭐 10월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10월 21일. 자, 일단 요때 요거 표시만 해놓을게요. 일단 10월 10월 21일. 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다시 보면 자, 요때 어쨌거나 상승장 때는 엄청나게 지금 가치 투자를 한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횡보장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예. 뭐 다른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는 다들 이제 요거 따라서 보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횡보를 한 기간을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횡보는 어
언제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까? 한 21년도 4월 6일, 21년도 4월 6일 정도 한번 이번에 해볼게요. 21년도 4월 6일. 이때는 지금 보시면 요 횡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의 상승이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거의 횡보이기 때문에 21년도 4월 자 4월 6일 자 21년도 4월 6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년도 4월 6일 자 요때 해가지고 성과 검사하기. 자 그러면 전체 79개 종목이 나왔는데 그 중에 31개 종목이 상승을 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 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 요 평균 수익률을 내면은 3.8%고 요때 코스피랑 코스닥은 10.8%랑 8.58%가 상승을 했다. 아,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은 마이너스 7%, 코스닥은 마이너스 4.78%인데 요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코스피는 10.8% 높았고 코스닥 기준은 8.58%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은 코스피 코스닥의 평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78%인데 우리가 지금 검색기 21년도 4월 6일 기준으로 한 거는 플러스 3.8%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도 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뭐 롯데정밀화학, 네,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밀화학이 아까 이 언제였죠? 21년도 4월 6일. 자, 롯데정밀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21년도 4월 6일 한번 찾아볼까요? 21년도 4월 언제쯤입니까? 여기네요. 21년도 4월 6일. 자, 21년도 4월 6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인데 요때 기준으로 어쨌거나 뭐 약간 횡보를 하는데 일단 뭐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요때도 어쨌거나 상승을 했었다. 롯데정밀화학은 상승을 했었다. 근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자, 그러면 요것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 21년도 4월 6일에 뜨는 종목들은 요 왼쪽에 다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고 기간 수익률은 여기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증권을 21년도 4월 6일에 검색을 했더니 현대차증권이 나왔는데 1개월 후에는 6.69%가 상승을 한 거고 3개월 후에는 0.37%가 상승을 한 거고 우리가 처음에 수익률 기간 6개월이라고 설정을 한 거는 요 6개월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2주 뭐 아니면 저희가 6개월은 겹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2개월 1개월 해볼까요? 아니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증권이 4월 6일에 떴는데 2주 후에 0.30% 플러스였고 2개월 후에는 플러스 4.8%였고 6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9.6%였다. 21년도 4월 6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21년도 4월 6일 기준으로 6개월 내의 기간 중에 가장 최고 수익률이 얼마였냐 했을 때 12.65% 플러스 12.65%가 최고였다. 요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대부분 어쨌거나 아주 플러스가 많네요. 지금 다 플러스네요.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지금 다 전부 다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네요. 그죠? 예. 가만히 6개월 들고 있었던 것보다는 어쨌거나 중간에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을 때 어쨌거나 한번 다 익절을 했어야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4월 6일에 가치 투자 EPS BR이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단순히 6개월 들고 있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기간 내 최고 수익률에 근접하게 팔면은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거 샀다가는 이게 언제입니까? 21년도 4월 6일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예를 들어서 샀다라고 하면은 21년도 4월 6일 21년도 4월 21년도 4월 자, 네, 4월 6일 여기입니다. 4월 6일이면 요때 샀다라는 건데 뭐 요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얻으셨었겠네요. 그죠? DSC 인베스트먼트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였겠죠. 그죠? 네. 뭐 나머지도 하여튼 이거 직접 해보셔서 지금 확인을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횡보장 때도 어느 정도 괜찮은 지금 퍼포먼스를 지금
보시면 내가 설정한 장기 투자를 예를 들어 뭐 6개월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79개 중에 31개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48개였는데 그러면 총 다 동일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플러스 3.8%의 수익이라는 건데 이걸 보시면 어쨌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좀 약간 좀 플러스였으면은 계속 들고 갈 게 아니고 중간에 팔았어야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에만 다 팔기만 했어도 이게 지금 거의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한 뭐 60% 되겠는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제가 조작한 데이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지금 기간 수익률 내에서 데이터를 기금증권에서 이 제공하는 기능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 됐습니까? 자, 그러면 횡보하는 기간 뭐 조금만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자, 횡보하는 기간 이때는 뭐 조금 상승장이 약간 섞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 언제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요때를 한번 볼까요? 요때 2017년도 11월 3일. 자, 2017년도 11월 3일. 그죠? 2017년도 11월 10일. 예, 2017년도 11월 10일. 뭐 하여튼 요 근처에 한번 해 볼게요. 2017년도 11월 10일입니다. 예, 11월 10일. 요때 기준으로 자, 요때 기준으로 해 보는 거예요. 코스피가 지금 거의 횡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18년도 6월부터는 하락장인데 18년도 6월부터는 하락장인데 2017년 11월부터 18년 6월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어쨌거나 횡보장이었으니까 그죠? 예. 요거를 기준으로 그럼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7년도 11월 10일. 자, 17년도 11월 10일. 자, 이때 성과 검증. 자, 그러면 80개 중에 상승한 게 45개가 있었고 하락이 34개.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은 56.25%다. 그러면 이걸 다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했으면 수익률이 9.91%고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6개월 들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자, 6개월 후에 완전히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뭐 섞여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다 동일하게 내가 다 청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 매도를 했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9.91%의 수익을 봤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을 보면은 일단 다 어, 플러스를 지금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을 보면. 그러니까 플러스 다 지금 이때도 다 사기만 하면은 다 플러스였네요. 그죠? 플러스인 순간이 계속 있었다. 근데 6개월 후에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인 것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2017년도 11월 10일에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6개월의 기간 중에 어쨌거나 최고 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가 아니었던 적이 지금 아니었던 종목이 지금 한 개도 없으니까 내가 너무 욕심만 내지 않고 6개월 난 6개월 그냥 무조건 묻어 놓겠어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플러스를 보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횡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거나 좀 이 기본적 분석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는 그러니까 상승장 때를 보시면 자, 아까 상승장 때를 보시면 아까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20년도 4월 7일, 20년도 4월 7일, 20년도 4월 7일. 자, 이때 분석을 해보시면 이때는 6개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다 플러스네요, 그죠? 거의 다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보시면 검색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지금 43.02%라는 거죠. 6개월을 들고 있어서 상승장 때는 그러니까 이랬었던 거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요때는 20년도 10월 20일, 20년도 10월 20일. 자, 요때는 한번 보시면 요때도 보시면 10월 20일이니까 6개월 후면은 거의 4월 요때쯤인데 요때까지도 거의 상승장이었으니까 요때도 뭐 들고 있었으면은 대부분 67개는 다 플러스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 수익률도 44% 플러스 44%였다. 그러면 상승장의 거의 끝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12월 17일, 예, 12월 17일 이때 보면
자, 요때도 6개월 동안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요때도 플러스 32.55%였다. 예.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뭐 아무거나 사도 내가 뭐 한 6개월 들고 있어도 거의 다 플러스였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횡보장을 보시면 21년도 4월 2일, 21년도 자, 21년도 4월 2일. 자, 보시면 이때 보시면 79개 중에 40개, 40개니까 확실히 횡보장 때는 좀 떨어지긴 한다. 그죠? 계속 들고만 있는 게 능사는 아니었다. 물론 그때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플러스인 경우가 다였네요. 그죠? 예, 다 하여튼 무조건 플러스를 기록을 한 적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다 되네요. 그죠? 예. 그럼 횡보장도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횡보장의 끝물을 한번 이제 보면 되겠죠. 횡보장의 끝물이라고 하면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겠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결론을 내보면 상승장 때랑 횡보장 때 일단 횡보장이 끝나고 하락장 가기 전에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것도 아무거나 사도 플러스였다. 예?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거나 횡보장이 끝. 그럼 하락장 때도 가치 투자가 과연 빛을 발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21년도 8월 4일, 21년도 8월 4일. 자, 이때 검증해 보겠습니다. 83개 중에 상승이 20개, 하락이 63개. 상승 종목 비율은 83개 중에 20개 상승했으니까 24%가량이 되고 얘네들의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까 마이너스 8.45%였다. 이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떨어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3.84%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플러스 7.71%, 플러스 5.39%. 그러면 하락장, 그러니까 횡보장 끝물이니까 하락장의 시작일 때도 요때의 코스피랑 코스닥의 이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 봤을 때는 요 지금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들을 다 똑같이 투자를 했으면 요때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는 것보단 덜 하락했다. 이제 요런 뜻이겠네요. 그죠? 그럼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때 당시에 뭐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데이터겠죠, 이게. 예.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내내 들고 있었으면 뭐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플러스인 것도 있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 그러니까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뭐 0%든 0%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산 그 지점이 내가 제일 높게 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0%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꼭대기에 샀다 그 말이죠. 예. 나머지는 뭐 다 어쨌거나 플러스 뭐 괜찮은 수익률들을 괜찮게 보여줬다. 자, 그러면 하락장 요때가 21년도 8월부터 6개월이면 22년도 한 4월까지잖아요. 그죠? 거의 한 요때까지인데 요때까지도 어쨌거나 자,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들고 있었을 때 요런 데이터를 보여준다. 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하락장의 중간을 한번 볼까요? 하락장의 중간. 자, 하락장 중에서도 좀 꼭대기 그럼 해보겠습니다. 21년도 12월 29일, 21년도 12월 29일, 21년도 12월 29일. 요때 검증하기. 자, 그러면 86개 중에 9개밖에 상승을 못했다. 21년도 12월 며칠입니까? 12월 21년도 12월 29일 21년도 12월 29일 자 요때입니다. 자 제가 이 주봉을 한 번씩 누르는 거 이 지금 기간 저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여튼 요때 샀으면 요 데이터가 요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 이 다 똑같이 86개 다 똑같이 샀다 하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98%였다. 이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20%, 코스닥은 마이너스 25%를 기록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괜찮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때도 보시면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뭐 괜찮은 것도 당연히 있는데 6개월을 만약에 내가 그냥 들어오고 갔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인 것들이 거의 많네요. 그죠? 아무래도 86개 중에 77개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것도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플러스인 경우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도 6개월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때 기간 내 최고 수익률 뭐 어느 정도 플러스를 봤다면 완전 꼭대기에 팔 수는 없으니까
좀 플러스 몇 프로 괜찮게 팔 수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은 걷어쓸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뭐는 예를 들어 물려 있는 건 계속 물려 있고 익절하는 건 너무 빨리 해버리면 그러면 손익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길게 보고 플러스는 짧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안 했으면은 요것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률을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요런 하락장. 자, 그러면 자, 18년도 6월 5일, 18년도 6월 5일도 한번 볼까요? 18년도 18년도 네, 6월 12일, 18년도 6월 12일로 해보겠습니다. 18년도 6월 12일. 자, 요때입니다. 요때 2018년 6월 12일. 제가 창을 닫았네요. 네, 2018년도 18년도 6월 12일 검증해 보면 요때는 이 검색기가 89개 중에 6개, 6개월 후에 6개만 상승했고 83개가 하락을 했다. 이 전체 89개 똑같이 투자를 했다면 마이너스 21.86%인데 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15%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 검색기에 뜬 거는 마이너스 21%였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 코스닥 기준으로 조금 높았는데 하여튼 6개월 이후에 봤을 때 노후 하락장 때 어쨌거나 마이너스인 게 훨씬 많았다.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인 게 많았다. 이는 보니까 기간 내 최고 수익률도 0%인 게 조금 더 눈에 많이 보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꼭대기에 산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요 지금은 첫 지금 조건이었다 보니까 너무 지금 말을 거의 40분이나 했네요. 그죠? 예. 이제는 뒤에 거는 조금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이 순이익 증감률. 근데 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을 모르는 일반인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그러면 새 조건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식 새로 작성. 자, 조건식 새로 작성. 자, 이번에는 순이익률이 순이익률이 좀 증가를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그럼 순이익 쳐보겠습니다. 순이익 증감률. 자, 빠르게 이번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최근 3년 평균 증감률이 일단 AI 기준으로는 3년 매년 1 플러스 1% 이상, 1% 포인트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죠? 평균 증감률이 1% 이상이고 순이익률 자체가 원래도 양수여야겠죠. 그죠? 예.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순이익률이 어쨌거나 최근 3년 평균이 뭐 하여튼 몇 프로 이상을 요거를 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냥 5% 이상이라고 제가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이 뜨긴 하는데 이것도 대상 변경해서 조금 스피드 있게 요거 지금 다 체크가 돼 있고 자, 그리고 섹터는 볼 수가 없어요. 섹터는 자, 조금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 유한양행이다 하면은 위에 보시면 주식 종합이라고 있습니다. 주식 종합 누르시면 자, 여기도 종목 차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보려면 여기 종목 위에 마우스를 딱 올려보시면 상세 정보, 코스피, 대형주, 제약 이렇게 제약이라고 나와요. 또는 방금 알려드렸던 것처럼 위에 주식 종합 눌러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업 개요 요거를 보시면 돼. 예. 그러면 코스피 제약이라 돼 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놈들인지 뭐 하는 놈들인지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어떤 섹터다.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검색에 뭐 반도체를 좀 선호를 하신다는데 이 반도체를 그냥 이렇게 찾아내는 기능은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예, 없어요.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한미사일 이것도 화학주인데 좀 괜찮은 게 지금 뭐 당장은 안 보이는 근데 398개면 이게 조금 너무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순이익률만 가지고는 조금 찾기가 힘들겠는데 그죠? 그러면 아 이건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이익률이 5% 이상이면서 상위 30개라고 쳐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이 한 2천 몇백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상위 30개면 굉장히 괜찮은 거니까 요거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 줄어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상위 30등 안에 드는 거를 지금 한 겁니다. 예. 요거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순이익률. 순이익률. 자, 순이익률입니다. 순이익률 기준으로 자, 이것도 성과 검증을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했던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20년도 4월 7일, 20년도 4월 7일. 자, 성과 검증. 자, 수익률 요걸 20년도 4월 7일. 20년도 4월 7일. 이때는 해당하는 종목이 없었나 봐요. 없으면 이렇게 안 뜹니다. 그러면 뭐 조금 다른 비슷한 거 해볼까요? 이때도 안 뜨네요. 이때는 뭐 회사들이 다 어려웠나 봅니다. 예, 순이익률이 하여튼 좋은 회사가 없네요. 그러면 요거는 수정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수정을 뭐 이때 코로나 때니까 순이익률을 어 증감률이나 순이익률 제외하고 그냥 상위 30개 중에 상위 30등이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 조건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대상 변경에 요거는 자동으로 제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지금 15개 뜨네요. 그러면 최근 3년 평균의 상위 30개가 계속 들었어야 되니까 지금 15개밖에 안 뜨는가 보네요. 그러면 요걸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성과 검증 한번 다시 해볼게요. 4월 20년도 4월 7일 20년도 4월 7일 이래도 안 뜨네요. 음. 이렇게 하니까 뜨지가 않네요. 그죠? 조금 그러면 아까 언제입니까? 10월 17일 10월 20일입니까? 예, 10월 20일 10월 20일 한번 볼게요. 20년도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요까지 보셨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예. 이렇게 해도 좀 안 뜨네요. 순이익률로는 뭔가 좀 좋은 데이터가 좋은 그게 안 나오네요 지금. AB 조건으로만 해서 다시 10월 달 한번 볼게. 10월 뜹니까? 뜨네요. 이때는 근데 이 조건이 너무 많이 뜨네요. 327개 중에 285개가 상승했다. 6개월 후에. 그죠? 순이익률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건을 대입해서 보면 6개월 후에 327개 중에 285개가 상승했으니까 87.15%그 상승하는 종목의 87.15%가 상승한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38.84%인데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 퍼포먼스가 이 정도였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6개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것도 물론 플러스긴 한데 어,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당연히 더 높겠죠. 그거는 예. 당연히 이건 뭐 너무 이제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당연히 6개월 이후의 수익률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값을 항상 가장 최고 수익률이니까 더 높은 값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서 이번에는 횡보장 때는 보면 21년도 4월 5일이네요. 21년도 4월 5일. 자, 21년도 4월 5일. 21년도 4월 5일. 이때는 323개 중에 119개가 상승해서 상수 종목 비율은 요렇고 퍼포먼스는 요랬다. 6개월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내 최고 수익률 때 털어버리는 게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횡보장입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시간이 제가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예. 8월 4일 보면 21년도 8월 4일 21년도 8월 4일 이때는 더 마이너스가 일단 나네요. 그죠? 예. 마이너스다. 그러면 뭐 21년도 12월 27일 21년도 12월 27일 12월 27일 또 보시면 하락장 때는 거의 마이너스였네요. 그죠? 예.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 내 최고 수익률 때 하여튼 청산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기간 내 가만히 6개월 들고 있는 것보다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당연히 다 플러스이긴 할 텐데 어쨌거나 하락장 때는 이것도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일단 하고 조건식을 세로. 자, 이번에 마지막은 조금 이제 조건이 많으니까 이 필터링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PER 조건식 여기서 쳐야죠. PER PER 자, PER이 성장 가치니까 요거 그냥 15배 이하로 해볼게요. 네, 15배 PER은 15배 이하. 자, 이하 추가했고 그다음에 PBR PBR은 최근 분기 기준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PBR이 1.5 이하, 1.5 이하. 이것도 0은 넘어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요걸로 할게요. PSR. 이거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표하는데 이런 조건 검색기를 시중에 나가잖아요. 뭐 진짜 되도 않는 조건 검색기 팔아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순이익률 또 계속 이건 최근 3년 평균 순이익률이 7% 이상, 7%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년 평균이 이것도 10% 이상.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150% 이하. 최근 분기 계속하겠습니다. 150% 이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보율. 유보율이 700% 이상은 조금 힘든데 일단 뭐 700% 이상 해볼게요. 예, 요거 종목이 나올지 모르겠네. 검색. 94개나 나오네요. 예. 자, 그럼 요거 저장해 볼게요. 저장을 PER, PB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있는 거네, 그죠? PR, PBR 쭉쭉쭉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94개 종목이 있었다. 그럼 이것도 빠르게 성과 검증 한번 해볼게요. 뭐 20년도 4월은 뭐 완전 폭발적인 상승장이니까 아무거나 올랐겠죠, 그죠? 뭐 아무거나 다 올랐네,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오히려 코스닥의 평균 시장 수익률 대비 좀 떨어지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근데 뭐 상승장이니까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다 플러스였네, 그죠? 예. 넘어가고 뭐 상승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상승장 초입은 아무거나 사도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승장 때는 아 가치 투자 뭐를 하든 간에 잡으면 그냥 다 플러스야 돼, 그죠? 그럼 횡보장이나 하락장 때 통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21년도 4월 2일, 21년도 4월 2일. 자, 요 횡보장의 시작 부근인데 요 보시면 요거는 요렇게 데이터가 나온다. 근데 이것도 보면 6개월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지금 6개월 들고 있었으면 예? 42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락이 24개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 내 최고 수익률에 적절히 익절을 했어야 되네요. 그죠? 내가 이거는 심지어 조건을 많이 넣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6개월 가만히 들고 있다 해서 플러스였던 그 종목이 오히려 적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때 횡보장이었고 횡보장의 끝을 한번 볼까요? 21년도 8월 2일, 21년도 8월 2일, 21년도 8월 2일, 8월 2일. 자,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하여튼 이때도 33개 중에 플러스 3개는 있었는데 나머지는 마이너스 30개다. 그래서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뭐 플러스인 경우가 많지만 6개월 동안 계속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인 게 엄청 많았다. 그러니까 하락장 때는 뭐 속수무책으로 이게 죽었는 거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뭐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하락장 때는 좋은 주식이라고 가만히 들고 있는다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다. 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1년도 12월 28일. 요거 21년도 12월 28일. 자, 이것도 보니까 54개 중에 상승 3개, 하락 뭐 51개였고 검색된 종목의 평균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14%였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해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6개월 가만히 들고 있었던 거는 거의 다 마이너스가 많다. 이것도 기간 내 최고 수익률에 어쨌거나 팔았어야 된다 말이네요. 그죠? 가만히 들고 있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단은 종합을 하면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 상승장, 상승장 때는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거의 다 수익. 맞죠? 6개월 기준입니다. 6개월 기준. 자, 6, 6개월 홀딩 기준. 자, 상승장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거의 다 수익. 횡보장, 어, 무조건 들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님. 그래도 플러스가 많기는 함.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기간 내 최고 수익률에 익절하는 것이 더 현명했음. 그죠? 하락장 들고 있다고 능사가 아님. 이거는 보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기간 내 최고 수익률에 반드시 익절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것으로 추정됨.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요 정도로 일단은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영상을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길면은 못 보실 것 같아서 가치 투자,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 세 개의 조건을 바탕으로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렇게 비교를 해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 한번 끊고 아까 방금 동일한 그 코스피 기간을 바탕으로 한번 어, 요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거는 어느 정도 그거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장 때, 네, 하락장 때 어쨌거나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그죠? 횡보장 때도 이거는 기간 내 최고 수익률에 어쨌거나 한번 익절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럼 익절하는 기준도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예. 하락장은 어떻게 하면은 좀 뚫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끊고 예. 곧바로 이어서 기술적 분석 그것도 한번 검색기를 만들어서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